예, 사주차 강의 파트 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A의 마이너스를 이걸 역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행렬을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얘가 AD, BC라고 있을 때 이놈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AD-BC분의 1에 요 D하고 A를 바꾸고, 그죠? B하고 C는 마이너스 뭐를 치는 여기 나와 있는 식, 요 식을 통해서 2x2 행렬의 역행렬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역행렬의 의미가 되는 건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요 행렬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행렬식의 분의 1 그리고 A하고 D를 바꾸고 B하고 C는 부호를 바꾼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우선 일단 암기는 해두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행렬이 A 그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뭐냐. 즉 보면 이게 A 행렬이고 이게 단위 행렬이죠. 자, 이게 A라고 하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될 때 이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는 이 행렬을 저희가 역행렬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정리하면 A라고 하는 행렬과 내가 구한 역행렬을 어떻게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A라고 하는 행렬이 역행렬을 옆에다가 놓고 이 A라고 하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될 때 이 단위 행렬이 변해져 가는 행렬을 우리가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다시 A 행렬과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만 한다? 단위 행렬이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는 과정에 나오는 이 역행렬, 즉 가역적으로 변환이 되려면, 변환이 가능하게 되려면 뭐냐? 이 나와 있는 이 주대각 성분, 그렇죠? 주대각 성분은 0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얘는 디터미넌트 자체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가역적이 될 수 없고, 그렇죠? 이 가역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역행렬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세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네, 우선 요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행렬식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은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와야만 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행렬 A와 B가 모두 M 곱하기 N 행렬일 때 A 곱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 항등 행렬로 나올 때 우린 행렬 B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B가 존재할 때 A를 가역적, 인버터블 그리고 넌 싱귤러라고 하고, 이 경우에 A 곱하기 B 행렬 그 다음에 B 곱하기 A 행렬이 단위 행렬, 즉 항등 행렬이 성립하는 단 하나뿐인 B를 A에 뭐라고 한다?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고요. 표현은 A-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네. 단위 행렬, 즉 항등 행렬이 나와야 한다. 즉 가역적인 행렬이라는 의미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칙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행렬을 특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on singular, singula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렬 A에서 A 행렬에 B 행렬을 곱했고 B 행렬에 A 행렬을 곱했는데 항등 행렬, 단위 행렬이 나왔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B밖에 없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에 C를 곱했고 C에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이런 C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면 C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C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도 결국 C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단위 행렬 I는 뭐였죠? A 곱하기 B였죠. 그럼 요거를 C하고 A를 곱하게 되면 요거를 먼저 곱하는 형식을 구하면 우리가 C, A는 뭐죠? 결국 I였죠. 그럼 이게 결국 이렇게 IB가 되죠. 그러면 단위 행렬의 B를 곱하면 B만 나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B하고 같아지네요. 따라서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B라는 거는 B가 유일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을 곱하고, 그죠? B 행렬을 A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 B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한 증명으로 본 거고요. 그거에 대한 가정은 이렇게 A 곱하기 C, C 곱하기 A가 I 단위 행렬일 때 그런 C가 존재를 한다라고 해서 전개를 했더니 결국 얘가 B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역행렬을 만들 수 있는 A에 대한 그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B밖에 없다. 이렇게 유일하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거고요.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우스 조단 방법 있고, 한 행렬에 변수를 놓고 곱을 구해서 항등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수반 행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우스 조단 방법 이거 다 다뤄볼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다 다뤄볼 거고, 이번 그 4주차 강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x2 행렬까지 하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3x3 행렬의 2번 방법을 갖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3번 방법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4주차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때는 요 1번, 2번에 대한 거 2x2짜리만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행렬 A와 B의 곱이 항등 행렬이 됨을 보임으로써 가역적임을 증명해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놈이 항등 행렬인지를 보려면은 뭐가 되면 돼요? A 곱하기 B가 혹은 B 곱하기 A가 I가 되는 단위 행렬, 항등 행렬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항등 행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A라고 하는 놈과 행렬과 B라고 하는 행렬은 서로 가역적이다. 역행렬 관계다. 왜? 이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니까, 즉 B라고 하는 행렬은 A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요놈의 결과가 항등 행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즉 B 행렬을 역행렬하면 A가 나올 것이고 A 행렬을 B 행렬로 하면 역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사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요거 2, 5, 1, 3이라고 하는 놈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AD-BC분의 1을, 그죠? 요 두 개를 어떻게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AD-BC 했더니 이거 얼마예요? 6 빼기 5니까 결국 A의 마이너스 역행률은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어때요? 네, 같이 나오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소개드렸던 역행률 공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두 행렬의 서로 역행렬 관계임을 입증해 보세요. 근데 얘는 2x2가 아니고 이제 3x3이네요. 3x3이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공식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자, 우선은 정말 이게 두 개 역행렬의 관계인지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첫 강의 때 저희가 행렬 연산, 곱의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죠. 행렬, 그죠? 행렬 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죠? 또 두 번째 행렬 해서 또 구하고, 그죠? 또 행렬 연산 통해서 또 구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행렬이 나온 걸 확인했네요. 즉 B라고 하는 놈은 A의 역행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가역적인 거고요.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칙
n/n 정칙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행렬의 성립을 하는데 역행렬에 역행렬을 하면 그 본인 행렬이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 역행렬 한 거는 b를 먼저 역행렬하고 그 다음 a를 역행렬 한 거를 곱한 거와 같다라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을 보면 a가 정칙 행렬이면 그렇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은 a-1이고 a-1의 역행렬은 a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하고요. 그리고 a하고 b가 정칙 행렬이면 역행렬 이게 존재하고 요거는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요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a, b 곱한 거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얘기한 거 걔는 결국 마이너스 b 표현한 거를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묶으면 i가 되고 여기 i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놈을 곱한 거에 뒤에다가 저희가 a, b의 곱행렬을 곱한 거를 가지고 또 다시 수직 전개를 하면 네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요 두 개를 다시 묶어서 단위 행렬을 만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죠. 네, 결국 저희가 a, b를 곱한 놈을 마이너스 b의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 곱한 거는 결국 이런 수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b의 역행렬,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 역행렬, 요 놈의 곱은 결국은 a, b 자체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a, b를 곱한 거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있었던 두 번째 정리를 한번 저희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역행렬이 2/2니까 여러분이 역행렬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식이 뭐였죠? ad-bc분의 1을 해서 자, d가 여기 오고 a 그 다음에 b-c-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a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요 두 개 바꾸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렇게 나오고 b 행렬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죠? 여기 ad-bc분의 1 넣고 ad-bc분의 1이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를 두 개를 곱해서 봤더니 이제 이게 나왔네요. 네, 요거를 그리고 AB AB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거에 역행렬을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놈의 역행렬은 제가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행렬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의 역행렬을 구했더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행렬에 AD-BC분의 1에 그렇죠? A, D, B, C 마이너스 해서 수식을 구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여러분이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각각의 자 마이너스 B 자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B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B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그 역행렬 B의 역행렬 제가 이게 용어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좀 마이너스라는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혼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라고 읽지 않고 그냥 B 행렬의 역행렬, 그죠? A의 역행렬이라는 용어로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행렬의 역행렬, 그다음에 A 행렬의 역행렬은 다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구한 거를 어떻게 했죠? 행렬에 곱셈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가 행렬 A와 B를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하나 각각의 행렬을 역행렬을 하고 곱하나 사실 어떻게 나온다?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구하는 이제 3/3짜리를 구할 때는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참 잘 글씨가 좀 안 보이죠. 그래서 뭐 M11, 12, 13, 자 21, 22, 23, 31, 32, 33이라고 하는 뭐 만들었어요? 마이너를 만든 거예요. 지금 마이너. 네, 다시 쓸까요? M13, 다음 M21, M22, M23, M31, M32, M33. 지금 서브 행렬을 만든 거예요. 서브 행렬 만들어 가지고 이 서브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지금 구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요거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제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64,0이고 그럼 M12도 그거 기준에 맞춰서 2360이고 13도 2341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 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540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요걸 보면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M 그 이행 이열을 기준으로 또 하면 1530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잡고 각각 이 서브 행렬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놈의 이 디터미넌트 서브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다 어떻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코팩터 여인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A의 IJ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의 그죠? MIJ였잖아요. 그럼 이 여인수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두 개를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3x3 행렬에서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오른쪽에다 추가적으로 첨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첨가 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역행렬은 스칼라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과 굉장히 유사하대요. 곱셈 7에 대한 역원은 이제 7분의 1이고 7과 7분의 1을 곱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의 관계에서 두 행렬에 곱해서 이렇게 1이 나오는 것처럼 행렬에서는 한근등 행렬, 즉 단위 행렬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이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이렇게 단위 행렬로 나오게 해주는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행렬은 서로 단위 행렬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역원에 대한 것 같은 개념으로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과 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A하고 B가 모두 정방 행렬일 경우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고 B의 A 행렬을 곱해서 이게 단위 행렬이 나오면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이를 가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말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non-singular, 그죠? 정칙 행렬이라고 표현을 했죠. 정칙 행렬 이게 invertible, 그죠? 가역적 그리고 invertible. 그다음에 non-singular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이 곱셈에 대한 역원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저희는 이런 스칼라 형태가 아니라 매트릭스의 형태다 보니까 매트릭스 형태가 이렇게 단위 행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행렬의 그 역행렬은 이제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그 형태를 우리가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우스 조단 행렬 역행렬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배울 건데 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옆에다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A라고 하는 행렬이 I가 있고 이걸 여러 번 행 연산을 통해서 I가 이제 뭐로 바뀌어갈 거냐면 이제 I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럴 때 이 I가 옆에 첨가되어 있던 놈이 만들어지는 요게 결국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가우스 조단 방식으로 역행률을 구할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고 옆에다가 어그멘티드 시켜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있었던 행렬에 단위 행렬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첨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첨가 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자, 요게 A라고 하는 행렬을 계속 단위 행렬로 만들 거예요. 단위 행렬을 만들다 보니까 이 단위 행렬이 옆에 있었던 놈이 어떤 행렬의 값을 가져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단계가 1, 2, 3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원래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항등 행렬을 어떻게 해요? 첨가시켜요. 그래서 뭘 만들어? 첨가 행렬을 만들고요. 행렬 A 부분의 항등 행렬로 행렬 A가 항등 행렬로 바뀔 때마다 우리가 뭘 하냐면 행연산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행연산을 하다 보면 요 놈이 가역적 행렬인지를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를 항등 행렬로 변환할 수 있으면 이게 원래 I 위치에 있는 행렬이 이제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의 행연산 과정에서 한 행이 모두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적이라 그러고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단계를 이해하셨죠? 첨가 행렬 만들고 그거를 막 연산을 하면서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단위 행렬이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이거는 이제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놈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한 행 자체가 막 모두 0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비가역적이라는 특이한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역행렬이 구해지겠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2/2 행렬은 여러분이 AD-BC분의 1에 자, A하고 D 자리 바꾸고 BC에 마이너스 켜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첨가 행렬을 만드는 거죠. A 행렬 있고 단위 행렬 있죠. 그리고 결국은 요 A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내가 뭘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어요? 단위 행렬로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었던 단위 행렬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취하게 된다? 역행렬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을 저희가 3분의 1을 곱해서 이 피벗을 1로 만들었습니다. 자, 1로 만들 때 당연히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에도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고자 이 R1에 있는 요 놈을, 자, 첨가 행렬까지 같이 있는 요 형태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R2하고 더해요. 그죠? 그러면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어떻게 되죠? 2죠? 0이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요 놈을 2, 3, 죠? 0, 뭐 이라고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0이 될 거고, 자, 0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 3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9잖아요. 플러스 요 두 개 더하면 3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고, 자, 1이 됐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R2에다가 3을 곱하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요걸 1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3을 곱하면 자, 요거 3 없어지고 요도 3 없어지고 3이니까 이건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게 값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위에 있는 요 3분의 4를 저희가 그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R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서 위하고 더하네요. 했더니 자, R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3분의 4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8 그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3분의 4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우선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위에 거를 어떻게 하죠? R1을 더해요. 더했더니 당연히 이제 얘는 0이 될 거고, 이렇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3분의 1을 여기다 더해야죠. 그죠? 여기는 이제 3분의 4고, 그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값이 0이 될 거고, 요거는 3분의 9니까 3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요 놈은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a라고 하는 값이 단위 행렬이 됐고요. 뭘 통해서? 행연산을 통해서 단위 행렬이 됐고, 그리고 단위 행렬이 있었던 요 놈은 행연산을 통해서 어떤 행렬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역행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행렬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런 역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4주차 강의는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행렬식을 통해서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또 a라고 하는 행렬에 i를 가역을 시켜서 첨가시켜서 요 a라고 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을 만들고,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행렬이 역행렬로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3x 3짜리를 요 첨가 행렬을 통해서 바꾸는 수식을 좀 검토할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퀴즈 3을 좀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퀴즈 3까지 푸셔서 역행렬, 혹은 가역행렬,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